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건강 상식은 60세가 넘어 매일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면 전립선에 무리가 갈까? 입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매일 스스로 해결하는 것, 과연 전립선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진료실에는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몰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몸을 망치는 건 아닐까요? 전립선이 상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진료실뿐만 아니라 동네 공원 벤치나 노인활동센터 구석에서도 이런 고민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의 말 못할 비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파헤쳐보고 과학과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언비어에 갇힌 노년 남성들, 그들의 숨겨진 불안감. 지난주 68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장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들어와서는 주 의사님, 제가 반년 전부터 소변이 잦고 급하며 밤에도 서너 번씩 깹니다. 자식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최근 몇 년간 스스로 욕구를 너무 자주 해결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제가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작은 조사를 해본 결과 80%가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가 전립선에 해가 될까 봐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런 걱정 때문에 생리적 욕구가 있어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대체로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 할수록 기력이 쇠하고 양기를 소모한다, 잦은 배출이 전립선 염증이나 암을 유발한다 등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성에 대해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관념과 인터넷에 떠도는 진위불명의 소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환자가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가져와 60세 이후에 그런 행위는 만성 자살과 같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이미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인식을 뒤집는 과학적 결론, 잦은 배출은 오히려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하버드 대학의 의학계를 놀라게 한 연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팀은 18년간 32,000명의 남성 건강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중 60세 이상 그룹의 결과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월 21회 이상 배출한 노년 남성은 월 4.7회에 그친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3%나 낮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회의에서 젊은 의사들과 토론했는데 다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국내외 20여 편의 유사 연구를 검토했고 결론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적인 배출,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 포함은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현저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을 인체의 조물배관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립선은 매일 전립선액을 분비합니다. 이 액체가 세만에 오래 고여 있으면 마치 수도관에 고인 물이 변질되는 것처럼 세균이 번식하거나 대사 폐기물이 쌓이고 심지어 세포 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배출할 때마다 마치 배수 밸브를 여는 것처럼 이런 노폐물들을 제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의 이 씨가 있습니다. 은퇴 전 중학교 교사였던 그의 경험은 매우 대표적입니다. 5년 전 그는 회음부가 뻐근한 느낌이 들어 검사를 받았고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에게 규칙적인 배출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주 의사님, 제가 이 나이에 부끄럽습니다 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염증이 재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전립선 수치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는 이제 동년배 친구들에게 직원 매일 방 청소하는 것과 같아 집안이 깨끗해야 곰팡이가 안 생기지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전립선이 굶직임을 좋아하는 3가지 과학적 근거. 노폐물 배출 외에도
규칙적인 배출이 전립선에 주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순환 촉진 및 만성염증 완화.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해 있어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느려져 국소적인 충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배출 시 전립선과 주변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이는 마치 샘조직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만성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많은 전립선염 환자들이 규칙적인 배출 후 증상이 완화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포 재생 활성화 및 변이 위험 감소. 인체 세포는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하며 전립선 세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 세포의 교체 속도를 자극하여 노화된 세포가 제때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도록 돕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할 기회를 줄입니다. 이는 방 안의 공기를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곰팡이 증식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내분비 조절. 노년층은 종종 수면 부족이나 자녀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전립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출 시 신체는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킵니다. 규칙적인 배출 후 전립선이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전통적인 오해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특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오해 하나, 나이가 들면 절제하여 몸을 보해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60세 이후에는 배출하지 않는 것이 양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전통의학의 절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과도한 탐닉을 피하라는 것이지 완전한 금지가 아닙니다. 적절한 배출은 오히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이치에 부합합니다. 오해 둘, 배출은 테스토스테론을 소모시켜 허약하게 만든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배출로 소모되는 테스토스테론은 미미하며 격렬한 운동 한 번으로 소모되는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신체는 지속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므로 과도한 탐닉만 아니라면 소모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해 셋,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 일부 어르신들은 전립선염이나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겁이 나서 완전히 관계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회복에 불리합니다. 급성 염증기가 아니라면 적절한 배출은 오히려 염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빈도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전립선 관리의 조합은 배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배출이 유익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식단, 전립선을 보호하는 음식을 챙겨 드세요.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하며 익혀 먹으면 전립선 세포 보호에 더욱 좋습니다. 매일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호박씨, 전립선의 정상 기능 유지에 중요한 아연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씩 간식처럼 드세요. 녹차,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 차폴리페놀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연한 녹차 2-3잔을 마시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 전립선 건강 체조. 스쿼트, 이 동작을 매일 3세트, 세트당 10회씩 실시하면 골반강의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전립선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 케겔 운동 항문을 5초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매번 10분간 꾸준히 하면 골반저 근육의 힘을 강화하여 전립선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좌욕, 잠자리에 들기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15분간 좌욕을 하면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 60세 이상 남성은 매년 2가지 핵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 혈액 채취를 통해 검사하며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 샘 조직의 크기, 형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결절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진 씨는 65세의 PSA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6개월마다 꾸준히 재검사를 받으면서 규칙적인 배출과 항문 조이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수치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걱정하지 말 걸 그랬다고 늘 말합니다. 실제 사례, 걱정을 떨치고 건강을 되찾다. 63세의 조 씨는 은퇴 후 아내가 아들을 돌보기 위해 타지로 가면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조 씨는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소변이 잦고 급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는 이것이 스스로 한 행위 때문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겁이 나서 즉시 중단했지만 증상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일상생활과 외출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 씨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자세히 듣고 종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진단은 경미한 전립선염이었으며 주된 원인은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부족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와 전립선 문제의 관계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적절한 행위는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립선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격려에 힘입어 점차 규칙적인 습관을 회복하고 동시에 온수 좌욕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증상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사람 자체도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핵심 주의사항,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과도한 행위는 회음부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여 뻐근함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핵심은 행위 후의 느낌입니다. 편안하고 피로하지 않다, 다음날 허리가 아프거나 무기력하지 않다, 소변이 정상이며 빈뇨, 배뇨통 없음,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적절한 것입니다. 만약 배출 후 회음부 통증이나 배뇨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이는 빈도가 너무 잦다는 신호이므로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가 정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PSA 수치가 현저히 높다면 반드시 먼저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병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 지난 30년간 저는 부끄러움 때문에 건강을 놓치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자신의 신체적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오랜 동료와 같습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고생했으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배출이든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든 모두 전립선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낡은 관념에 갇히지 마시고 인터넷 루머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평온하고 그래야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동년배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오해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전립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